6장 플립플롭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PCB상에 놓여있는 칩들 간에 0,1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기적인 잡음이 끼어들어서 데이터의 유효 구간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칩 내에도 데이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여러가지 잡음원들이 존재하는데, 신호 경로에서 게이트들을 통과하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전송 지연이나 동작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반도체 소자들의 특성 또는 IC 내에 존재하는 정기적 커플링 등이 바로 잡음원의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잡음들은 작은 회로 단위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스템이 커지면서 점차 누적돼서 논리 오류를 일으키고 동작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잡음들로부터 어떻게 회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시스템의 클록을 사용하는 동기식 회로입니다. 동기식 회로는 클록이 회로를 활성화하는 동안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동기식 회로 중에 클록의 H 구간 동안의 회로가 활성화되는 레벨 트리거링과 엣지 구간에서만 활성화되는 엣지 트리거링 등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엣지 트리거링은 다양한 입력의 잡음을 제거하고 논리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트리거링 데이터 저장 장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입력의 종류에 따라서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으로 구분이 됩니다. 플립플롭은 동기식 데이터 경로뿐만 아니라 비동기식 입력이 가능한 셋, 리셋 단자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플립플롭과 조합 논리 회로로 구성되는 기본 단이 다단으로 연결된 회로가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클록의 주기를 기반으로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기법으로요, 데이터 전송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먼저 트리거링 기법을 알아보고 마스터 슬래브의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플립플롭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플립플롭의 비동기식 데이터 경로를 이용한 셋, 리셋 동작을 이해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기법을 적용해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의 최대 동작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호가 전송되는 입력 데이터 구간에는 대개 잡음이 끼어 있기 마련이지만, 유효 구간 안에는 신호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하며, 이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효 구간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비동기식 및 동기식 회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학습한 D래치 및 클록형 D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식 D래치는 클록이 없어서 모든 구간이 유효 구간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항상 입력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 D는 모든 구간에서 유효한 의미 있는 데이터여야 하고요. 만약 이 입력 데이터에 글리치 잡음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출력으로 전송되어 버립니다. 한편 클록형 D래치의 경우는 클록이 H1 구간일 때만 유효한 구간이 되고, 이때의 입력 데이터에만 의미가 있으며 회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대로 통과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 구간 동안 반드시 유효한 입력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클록이 L인 구간은 유효하지 않은 구간으로 입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잡음이 포함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 클록이 H인 유효 구간과 이니블 구간에서 입력에 대한 투명한 쌍안정 데이터 저장 회로를 렛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비동기 시스템에는 클록이 없어 모든 구간이 유효 구간이 되므로 입력 데이터에 잡음이 끼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동기식 시스템에서는 클록 상태에 따라서 유효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짧은 구간에서만 유효한 입력 데이터가 유지되어도 쌍안정 회로로 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짧은 유효 입력 데이터 구간을 흔히 데이터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시스템에서는 이게 수 나노초 동안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 눈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본화할 수 있는 쌍안정 데이터 회로를 플립플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잘 설계된 플립플롭일수록 더 짧은 데이터 눈을 감지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 플립은 확 뒤집어지다, 플롭은 털썩 주저앉다는 뜻으로 플립플롭은 특정 짧은 시점에 어떤 사건이 촉발되어 상태가 확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플립플롭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을 트리거링이라고 합니다. 트리거링 신호는 회로의 동작을 촉발하는 기동 신호로서 플립플롭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동기식 회로에서는 펄스 혹은 클록이 트리거 신호가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펄스는 양성 펄스와 음성 펄스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펄스는 H 레벨과 L의 평탄한 레벨, 그 다음에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 펄스는 대부분 L레벨이나 기동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H레벨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음성 펄스는 주로 H레벨을 유지하다가 기동할 때 일시적으로 L레벨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기식 시스템의 트리거링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벨 트리거링이고요. 이 레벨 트리거링은 H 구간 전체에서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고, 엣지 트리거링은 클록이 천이 되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엣지 트리거링은 클록의 상승 엣지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상승 엣지 트리거링과 이 하강 엣지 구간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하강 엣지 트리거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숏펄스 트리거링은 레벨 트리거링처럼 클록의 H 구간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클록의 H 구간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H 폭을 매우 짧게 가져가서 마치 엣지 트리거링의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각 레벨 트리거링 방식의 입출력 양상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출력 데이터에서 흰색은 유효 데이터 구간을 나타내고요. 색칠한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 혹은 잡음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림 A에서 레벨 트리거링은 클록이 H인 구간에서만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입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있는 신호들이 전부 다 출력이 되고요. 로우 구간의 신호는 무시되기 때문에 이전 신호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때 유효한 입력 데이터가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A 그림의 레벨 트리거링은
클록이 H인 구간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입력으로 간주하므로 이 구간에서는 입력 데이터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유효한 입력 데이터가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반면에 클록이 L인 구간에서는 유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새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클록이 H 때 들어왔던 유효 입력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력은 한 주기 동안 유효한 데이터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B의 상승 엣지 트리거링은 클록의 상승 엣지 양쪽으로 입력 데이터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유효 데이터가 일정 시간 동안 먼저 들어와서 대기하고 표본화 시점에서 클록 엣지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도체 내에서 공정이나 온도,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된 회로가 불확실하게 동작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셋업 시간과 홀드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TS와 TH로 구별을 하고요. 이거의 합인 최소한의 유효 구간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눈이 됩니다. 출력은 클록의 상승 엣지에서 받은 유효 데이터 입력을 한 주기 동안에 유지를 하고요. 하강 엣지 트리거링의 경우는 상승 엣지 트리거링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작을 하강 엣지일 때 수행하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숏펄스 트리거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엣지 트리거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로에서는 펄스폭을 짧게 가져가는 데 제약이 따르고 펄스폭 자체도 공급 전압이나 동작 온도, 소자 등의 변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트리거가 되지 못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엣지 트리거링만큼 안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제 디지털 회로에서의 동작 속도를 논의할 때 필수적인 몇 가지 타이밍 파라미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록의 타이밍 파라미터입니다. 먼저 클록을 정의하는데 꼭 필요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클록은 이렇게 상승 및 하강의 기울기를 갖는 사다리꼴 파형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록 주기 H 및 로우 구간 그리고 상승 및 하강 시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승 시간을 TR이라고 부르고요. 하강 시간을 TF라고 부릅니다. 클럭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T로 나타내고요. T의 역수는 클럭의 주파수가 됩니다. H 및 L 구간은 보통 평탄한 구간으로 클럭 주기의 대부분은 이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클럭 파형의 10%에서 90% 구간의 상승 구간은 상승 시간 TR로 표현을 하고요. 90%에서 10%까지의 하강 구간을 하강 시간 TF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승 시간과 이 하강 시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상승 시간과 이 하강 시간은 수백 피코초에서 수나노초에 이르는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가 게이트에서 입력된 후 게이트를 통과하여 출력으로 나올 때까지 과정에서 전송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이 그림은 간단한 인버터의 전송 지연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력 신호가 게이트를 통과하여 출력될 때 필연적으로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는 트랜지스터의 턴온 저항과 부하 커패시턴스에 의한 동작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연 시간은 게이트의 부하가 일정하면 고유한 특성 값을 가지는데 이를 게이트의 전송 지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전송 지연 시간의 기준점은 입출력 파형의 50% 지점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송 지연은 출력 파형을 기준으로 정하며 출력이 상승하는 상승 전송 지연과 출력이 하강하는 하강 전송 지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송 지연 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전송 지연 TP는 이 두 가지 전송 지연에 해당하는 산술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개의 게이트를 사용해서 단일 단자 신호인 Din을 차등 신호 Ddiff와 Ddiff 바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게이트 지연이 TD1, TD2, TD3일 때 타이밍도에서 보인 차동 출력의 지연 시간 T1, T2, T3, T4를 각각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D인에서 D딥까지의 H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의 경로 지연 T1을 나타낸 것으로요. T1은 TD1과 TD3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로우 구간에 흐르는 경로는 아래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TD2와 TD3 합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T2는 TD2 플러스 TD3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D인에서 Ddiff 밖까지 L 데이터가 H로 흐르는 경로 지연 T4는 TD2와 같습니다. 또한 T 데이터가 L로 흐르는 경로 지연 T3는 TD1 플러스 TD3 플러스 TD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둘 중에 느린 경로에 의해서 출력 Ddiff 바가 결정되기 때문에 T3는 TD1 플러스 TD3 플러스 TD2가 될 것이고요. T3의 경우는 경로에 놓인 게이트의 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로가 전체 경로 지연을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지연을 결정하는 가장 느린 경로를 우리가 임계 경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계 경로를 그려보면 이 임계 경로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타고 흐르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보면 TD1과 TD3, TD2를 모두 경유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상승 엣지 트리거 플립플롭과 관련된 타이밍 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클럭의 상승 엣지가 타이밍 파라미터의 기준점이 됩니다. 데이터 D가 클럭의 상승 엣지보다 먼저 와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통 이렇게 TS, 셋업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클럭의 상승 엣지가 지난 후에도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을 TH, 홀드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셋업 시간과 홀드 시간은 플립플롭의 안정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플립플롭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는 클럭 엣지에서 표본화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TCKQ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위의 설명을 위해서 타이밍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TCKQ를 0으로 정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이밍을 엄밀히 따자는 경우에는 수나노초에 해당하는 플립플롭의 지연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합니다. 플립플롭의 출력단까지의 지역시간 TCKQ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앞에서 엣지 트리거 기법의 경우는 입력의 대부분에 잡음이 있어도 데이터의 눈에 해당하는 유효 구간에서만 깨끗한 입력 데이터가 유지된다면 전체 시간에서 유효한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학습하였습니다. 앞서 학습한 투명한 엣지를 사용해서 엣지 트리거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투명한 렛치를 두 개를 연결해서 각 렛치를 클록의 반대 곡선으로 제어를 합니다. 이 뒷단에 있는 렛치는 앞단의 렛치의 출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단을 마스터, 뒷단을 슬레이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렛치는 스위치로 모델링을 하였으며 스위치 출력은 스위치가 열리면 이전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데이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B에 있는 타이밍도를 이렇게 아래에 표로 정의를 했습니다. 구간 T0에서 T1 구간에서 마스터 렛치는 닫히고요. 슬레이브 렛치는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A 노드는 이 구간의 인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 A 노드와 아웃 노드는 끊겨 있기 때문에 아웃 노드는 이전 상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마스터 슬레이브 렛치가 교대로 닫히고 열려서 결국 클럭의 한 주기 동안에 유효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즉 좁은 구간에서만 유효한 입력 데이터가 한 주기 동안의 유효한 출력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두 렛치가 동시에 열리거나 닫히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럭이 L일 때는 마스터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 구간이겠죠. 클럭이 H일 때는 슬레이브가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출력하여 상승 엣지 트리거의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스터 렛치와 슬레이브 렛치의 제어 클럭 위상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클럭이 H일 때는 마스터에서 입력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클럭이 L이 될 때는 슬레이브가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출력하게 되므로 이러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는 하강 엣지 트리거링을 구현하게 됩니다. 클럭의 극성에 따라서 상승 엣지 혹은 하강 엣지로 동작을 합니다. D 플립플롭은 CMOS 디지털 직접 회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대부분 엣지 트리거링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D 플립플롭에 적용되는 엣지 트리거링 기법의 동작 원리에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렛치 기반형은 3개의 SR 렛치를 사용해서 2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고요. 앞단에 있는 앞단의 렛치는 입력 데이터 D를 S바 및 R바로 변환하고 뒷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마스터 슬래브형은 IC를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며 그 구조는 앞에서 봤던 스위칭의 개념이 포함된 마스터 슬래브 D 렛치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렛치 기반의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롭입니다. 게이트 1, 2의 상위 랜드 렛치와 게이트 3, 4의 하위 랜드 렛치가
연결돼서 앞단을 구성을 하고요. 게이트 5, 6의 랜드 렛치가 바로 뒷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렛치의 출력 S바는 하위 렛치 게이트 3의 입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위 렛치 게이트 4는 D의 입력을 받게 되고요. 엣지 트리거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록의 상승 엣지 전후의 동작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림 B에서 보듯이 클록의 상승 엣지 전과 후의 유효 입력 데이터 구간 상태는 대기 상태, 전송 상태, 차단의 순서로 동작을 합니다. 먼저 CK가 0이어서 대기 상태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K가 0이 되게 되면 게이트 2, 3은 다른 입력을 차단하고 D 입력값과는 상관없이 S바와 R바에 그대로 1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게이트 5, 6의 뒷단 SR 렛치는 이전 데이터인 Q와 Q바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대기 상태는 CK가 0이기 때문에 두 렛치의 출력 S바 및 R바는 모두 1이고 상승 엣지에서는 CK가 1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1번, 4번 게이트는 이네이블 상태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 상태의 신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 입력은 4번 게이트에서 반전된 후 3번 게이트에서 재반전돼서 R바는 D가 출력이 되고요. 4번 게이트의 출력은 1번 및 2번 게이트를 통과해서 S바는 D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뒷단의 SR 렛치에는 Q는 D가 되고 Q바는 D바가 되게 됩니다. 클록의 상승 엣지 이후에 데이터 D가 뒷단 렛치에 저장되면 이거는 홀드 시간 이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부터 데이터가 잡음이 끼어들 경우에 그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저장된 데이터가 0일 때의 부분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번 게이트의 출력이자 4번 게이트의 입력인 R바가 0이 되면 잡음이 낀 데이터 D가 차단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역시 저장된 데이터가 1일 때의 부분 회로입니다. 역시 R바가 1이 되어 입력 데이터 D가 1번 게이트의 입구까지만 가지만 S바는 0이기 때문에 잡음이 낀 데이터 D가 차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전송 구간에는 R바가 0이면 4번 게이트에서 낀 데이터 D가 차단되고 S바가 0이면 1번 게이트에서 잡음이 낀 데이터 D가 차단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이후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 시간 이후에 셋업 홀드 시간이 존재합니다. 데이터가 R바가 D가 되고 S바가 D바가 되면 이 전송 시간 이후에는 데이터가 차단되기 때문에 홀드 시간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경로인 4번, 1번, 2번 게이트 지연 시간이 홀드 시간이 되게 됩니다. 대기 상태에서 2번, 3번 게이트의 클록에 상승 엣지가 들어오는 시점에 유효한 입력 D는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D 플립플롭의 특성표 및 특성식입니다. 렛치 기반 D 플립플롭에서는 클록의 상승 엣지에서만 D 입력이
Q 출력으로 전달되고 클록이 하이 또는 로우로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록의 하강 엣지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D 플립플롭은 상승 엣지 트리거링 동작을 보여줍니다. 다음 표 6-2는 D 플립플롭의 특성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n+1은 n+1번째 클록에서의 출력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력 신호 및 현재 상태에 대한 다음 상태 값을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특성표라고 하고요. Qn+1을 출력 함수로 생각할 때 D 플립플롭에 대한 논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Qn+1은 D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상태의 출력을 입력 신호 및 현 상태의 논리식으로 표현한 것을 상태식 또는 특성식이라고 합니다. D 플립플롭의 특성식을 살펴보면 출력의 다음 상태는 입력 D와 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성식은 해당 플립플롭의 논리 동작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표 6-2의 특성표와 일치하게 됩니다. 아래의 타이밍도는 다음 상태가 현재 입력 D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D 플립플롭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엣지 트리거링 구현 방식인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의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A번의 논리도는 마스터 슬레이브의 구조를 회로로 구현한 것입니다. 마스터 역할을 하는 클록형 D 레치와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클록형 D 레치를 나란히 연결하고 반대 위상의 클록을 인가합니다. 마스터에서는 클럭에 바가 연결돼서 CK가 로우인 구간에서 활성화가 되고 슬레이브는 CK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인 구간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엣지 트리거링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마스터 슬레이브 레치가 하는 클럭의 극성을 반대 위상으로 연결하면 하강 엣지 트리거링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회로는 B와 같이 심볼을 CK 앞에 이렇게 꺽쇠를 표시해서 엣지 트리거링 동작을 함을 나타내고요. 이 시의 타이밍도를 보시면 마스터 엣지 출력 A와 슬레이브 출력 아웃을 중심으로 동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승 엣지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A의 입력 데이터가 아웃으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구간에서는 이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시 상승 엣지 구간에 입력 A의 결과가 아웃으로 전달되고요. 역시 로우 구간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상승 엣지 구간의 이 타이밍에 따라서 전체 한 주기간의 아웃 신호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록의 상승 엣지의 데이터의 셋업 시간과 홀드 시간의 논을 가진 인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마스터 엣지는 CK가 L인 구간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인 데이터는 그대로 A 노드에 전달이 됩니다. CK가 하인 구간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차단되기 때문에 직전의 데이터가 유지가 돼서 L 구간의 마지막 데이터가 그대로 연장되게 됩니다.
마스터 데이터에서 슬래브 레치까지의 구간에서는 슬래브 레치는 CK가 하이인 구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마스터 레치의 출력 A가 그대로 출력 A로 전달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K가 L인 구간에서는 A의 입력이 차단이 되고 H 구간의 마지막 데이터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웃에서는 한 주기 동안의 유효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2단계 동작을 거쳐서 좁은 눈의 동작 구간에만 유효한 데이터가 인에서 A 아웃순으로 가면서 좁은 눈 구간 바깥에 유효하지 않은 불확실한 부분, 잡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로는 상승 엣지에서 인 데이터를 꼭 찍어서 샘플링해서 클럭의 한 주기 동안의 유효한 데이터 아웃에 출력하기 때문에 상승 엣지 트리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 데이터의 전체는 좁은 눈의 유효 데이터와 유효 데이터 바깥의 잡음까지였지만 인, A, 아웃으로 가는 이 출력 데이터 전체가 유효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잡음이 제거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하강 엣지 트리거 마스터 슬래브의 D 플립플롭 구조입니다. 위의 상승 엣지와 반대로 클럭의 부분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인버터가 연결된 부분이 슬래브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클럭 시그널은 그대로 CK, 그러니까 마스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레치는 CK의 H 구간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A 노드는 H 구간에서 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CK가 L인 구간에서는 인을 차단하고 H인 구간에서 직전 데이터를 그대로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로우 상태 구간에 이전의 인 상태 데이터가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래브 레치는 이 로우 구간에 투명하기 때문에 마스터 A의 출력을 그대로 아웃으로 전달하죠. 따라서 이 하강 엣지 구간에 이 A의 신호가 그대로 한 주기 동안에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동작과 정반대 동작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예제 6.4는 3상 인버터를 이용한 마스터 슬래브 D 플립플롭의 예제입니다. 이 A 회로는 정논리 제어 3상 반전 게이트 2개의 출력이 서로 맞물려 있는 클록형 D 레치입니다. CK가 하이인 구간에서 피드백 인버터의 출력은 하이 G 상태이기 때문에 D 입력이 그대로 Q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CK가 L인 구간에서는 입력 인버터의 출력은 하이 G가 되고 피드백 인버터가 출력 인버터의 입력에 연결돼서 이전 상태를 저장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동작은 클럭형 D 레치이며 입력 인버터와 피드백 인버터는 CK의 극성에 따라서 교대로 온오프가 되므로 출력값이 충돌하는 레싱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클럭형 D 레치를 이용해서 상승 엣지 트리거 마스터 슬래브 D 플립플롭을 설계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 그림처럼 두 개의 클럭형 D 레치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서로 다른 극성의 클럭으로 온오프 시키는 마스터 슬래브 플립플롭이 됩니다. CK가 L일 때 마스터 레치가 D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CK가 하이일 때는 슬래브 레치가 마스터의 출력을 받아들이면서 Q를 출력하기 때문에 상승 엣지 트리거 마스터 슬래브 D 플립플롭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회로는 레치 기반의 회로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수많은 플립플롭이 직접되는 IC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로입니다. 이것과 앞에서 봤던 이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마스터 슬래브를 지금 이렇게 인버터로 구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D 플립플롭의 마스터 슬래브 개념을 적용해서 두 개의 레치를 이용한 두 개의 SR 레치를 사용한 엣지 트리거링 SR 플립플롭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슬래브 SR 플립플롭은 데이터 D 대신에 셋 신호 S와 리셋 신호 R을 입력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및 슬레이브 레치에 가는 클록의 극성에 따라서 상승 엣지 혹은 하강 엣지 트리거링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마스터가 될 거고요. 이 뒷부분은 슬레이브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이 레치 부분이 SR 레치로 구성된 것이 앞선 D 플립플롭과의 차이고요. 역시 동작을 살펴보시면 상승 엣지 구간에 S 입력 신호가 셋되면 A의 신호가 출력 Q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우인 구간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리셋 신호인 R이 인가가 되게 되면 클럭의 상승 엣지 구간에 맞춰서 A의 결과가 그대로 Q에 반영돼서 리셋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클럭 신호와 S 신호 및 R 신호의 연동에 의해서 A 신호가 Q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상승 엣지 트리거 마스터 슬래브 SR 플립플롭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1번, 4번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마스터 레치는 CK의 L 구간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반전된 클럭이 CKM이 1이 돼서 S와 R을 받아들입니다. 직전 L 구간에서 셋 신호 S가 H가 되는 순간에 H 활성인 마스터 출력 A는 셋이 되고요. CK가 하인 구간에서의 CKM은 0이 돼서 입력은 차단되고 출력 A는 이전 상태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셋이 된 마스터 레치 상태는 T가 C인 직전 L 구간에서 리셋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5번에서 8번에 이르는 게이트로 구성되는 슬래브 레치는 T = A인 이전 L 구간에서는 이전 데이터를 유지하다가 CK의 하이 구간에서 이 CKS가 1이 돼서 마스터 출력 A와 A 바를 받아들이고요. Q는 A가 되게 됩니다. CK의 L 구간에서는 이 CKS가 0이므로 입력은 차단되고 출력 Q는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T = C인 직후 CK의 하이 구간에서 리셋 신호 A 바가 하이이면 출력 Q는 리셋이 되게 됩니다. D 플립플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및 슬래브 레치에 가는 CK 특성을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하강 엣지 트리거의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버터를 이쪽 부분에 연결하게 되면 하강 엣지 트리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가가 되면 아까와 반대의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강 엣지 트리거일 때 신호가 A의 신호가 Q에 이렇게 셋되고 리셋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럭형 JK 플립플롭입니다. JK 플립플롭은 D 플립플롭과 함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 회로의 클럭형 노아 버전은 A 버전과 같습니다. 여기서 1, 2번 게이트는 JK의 입력과 함께 출력의 피드백 신호 및 클럭을 받아들이며 3번, 4번 게이트는 하이 신호일 때 활성화되는 SR 레치입니다. 이 JK 플립플롭은 그림 5-22의 노아형 SR 레치의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에서는 노아형 SR 레치에 피드백선이 2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S 및 R 입력이 모두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금지에 해당하는 출력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출력이 입력으로 피드백된다는 것은 다음 출력이 이전 출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번의 그림은 이것을 심볼로 표시한 예가 되고요. 이 JK 플립플롭은 여기 클럭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엣지 트리거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JK 플립플롭을 SR 레치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 J는 S의 대응이 되고요. 결국 셋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K는 R의 대응이 됩니다. 리셋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호의 흐름을 살펴보면 입력 J를 신호의 흐름에 따라서 Q까지 진행을 해보면 2, 4, 3을 거쳐서 Q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2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J와 Q는 같은 극성을 나타내고요. 또한 입력 K를 신호의 흐름에 따라서 Q까지 진행을 해보면 13 게이트를 거치면서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K와 Q는 반대 극성이 됩니다. 클럭 입력이 제공되므로 입력 J와 K 및 출력 Q와 Q바는 시스템의 클럭의 동기화가 되고요. 숏펄스 트리거링으로 동작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심볼을 보시면 모든 입력 신호에 바가 없기 때문에 하이 잔업 레벨에 의해서 활성화가 됨을 의미하고요. 또 꺽쇠가 없기 때문에 엣지 트리거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입력 상태에 따른 JK 플립플롭의 동작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그림에서 CK가 0이면 비활성 상태를 나타내고요. 다른 입력을 막고 S도 0, R도 0이 됩니다. 따라서 3, 4번 게이트의 SR 레치는 유지 동작이 돼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즉 입력이 막히는 비활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CK는 1이고 J와 K가 모두 0인 상태에서는 다른 입력을 막고 S와 R은 0이 됩니다. 따라서 3, 4번 게이트의 SR 레치는 이전 데이터의 유지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선 비활성 상태와 차이점은 클럭이 이네이블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J가 0이고 K가 1인 상태, 이때는 당연히 클럭도 1이겠죠. K가 1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는 Q가 통과가 되고요. J는 0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의 출력은 0이 됩니다.
즉 R equal Q이고 S는 0이 되는 상태이죠. 따라서 이전 값인 Q가 1인 상태라면 이 SR 레치는 리셋 동작에 의해서 출력 Q가 0으로 전달이 됩니다. Q가 0인 상태에서는 SR 레치의 유지 동작에 의해서 출력 Q가 0으로 리셋을 유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J가 1이고 K가 0인 상태입니다. 자, K가 0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출력은 0이고요. J가 1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는 Q바를 통과시킵니다. 즉 R이 0이고 S는 Q바인 것이죠. 만약에 이전 값이 Q가 0인 상태라면 이 SR 레치의 셋 동작에 의해서 출력 Q는 1로 나가게 되고요. 이전 값이 Q가 1인 상태에서는 SR 레치의 유지 동작에 의해서 출력 Q는 1로 셋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J도 1이고 K가 1인 상태입니다. 1번 게이트의 출력은 Q이고 2번 게이트의 출력은 Q바가 됩니다. 직전값이 Q equal 1인 상태에서는 SR 레치의 리셋 동작에 의해서 Q는 Q바로 상태가 리셋이 되고요. Q가 만약에 0인 상태라면 SR 레치의 셋 동작에 의해서 출력 Q는 1로 셋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선 상태의 값을 서로 바꾸는 토글링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JK 플립플롭의 특성표 및 특성식입니다. 0, 0일 때는 그대로 다음 상태가 QN을 유지를 하는 상태가 되고요. J가 0이고 K가 1인 상태가 되면 Q 다음 상태는 0이 돼서 리셋이 되고 J가 1이고 K가 0인 상태가 되면 다음 상태는 1이 돼서 셋이 되게 됩니다. J와 K가 둘 다 1인 상태가 되면 다음 상태는 Q바가 돼서 토글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특성표에서 Qn 플러스 1만 있고 Qn 플러스 바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개의 신호는 항상 상부 상태, 그러니까 반대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특성표에 기반해서 카르노 맵을 얻게 되면 이런 식의 카르노 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아래 있는 신호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특성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Qn 플러스 1은 JQ바 플러스 K바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다음 상태가 1이 되기 위해서는 현 상태가 0이고 J가 1이거나 또는 현 상태가 1이고 K가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 기반 JK 플립플롭입니다. 앞선 로아레치 부분을 랜드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랜드 기반의 JK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J와 K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고요. J에서 Q로 가는 신호 흐름을 따라가 보면 1번, 3번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J와 Q는 같은 극성임을 알 수가 있고요. K 흐름을 따라가 보면 2, 4, 3번 게이트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세 번의 반전이 일어나서 K와 Q는 서로 다른 극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클록형 JK 플립플롭 회로들은
그대로 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JK 플립플롭은 J 및 K가 모두 하이 레벨에 있을 때에는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토글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원래 상태와 관계없이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만약 J와 K가 1인체로 계속 클럭이 하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플립플롭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클럭이 H인 구간에서 계속 토글링해서 발진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클럭이 다음 주기에서 H면 플립플롭의 출력은 또다시 발진을 합니다. 이 발진 파형의 폭은 입력에서 출력에 이르는 두 낸드 게이트 전송 지연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글링의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나도록 클럭의 H 구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즉 클럭의 펄스 폭은 플립플롭을 관통하는 전송 지연보다 반드시 짧아야 한다는 명확한 제약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립플롭의 전송 지연보다 더 짧은 펄스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펄스의 폭의 변동이 심하고 파형이 워낙 짧아서 시스템 내에서 사라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스터 슬래브의 원리를 활용해서 펄스 폭의 제약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27은 두 개의 클럭형 JK 플립플롭을 마스터와 슬래브의 형태로 구성을 한 겁니다. CK의 하위 구간에서는 마스터가 JK를 받아들이고 L 구간에서는 마스터가 출력 QA 및 QB를 받아들입니다. 즉 하강 엣지 트리거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럭형 JK 플립플롭에서 발생하는 발진 현상이 제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 6-28의 타이밍도에서 J가 1이고 K가 1인 경우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T0 이전에는 QA는 L이고요. QB는 H, 그 다음에 출력 Q는 L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간 T0에서 T1일 때는 입력 JK가 마스터에 가해져서 T는 T0에서 QA 및 QB가 토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슬래브는 마스터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QA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구간 T1과 T2 사이를 보시면 마스터가 입력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T1의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데이터를 받아들여 T=T1에서 토글링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토글이 되었죠. 구간 T2에서 T3는 마스터가 입력에 연결돼서 토글링이 되고요. 슬레이브는 마스터로부터 분리돼서 T=T2 구간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고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 Q가 클럭의 하강 엣지에서 매번 토글링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럭의 하강 엣지 구간에 다시 한번 토글이 일어나고요. 여기도 지금 하강 엣지 구간에 다시 한번 토글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클럭형 JK 플립플롭에서 보이는 발진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원캐칭 오류입니다. 자, 그림 6-29의 타이밍도에서 하강 엣지가 일어나는
T1 구간하고 그 다음에 T3 구간을 살펴보시면 J도 0이고 K도 0인 상태입니다. 두 상태 모두. 그 다음에 T5의 경우는 J는 0이고 K는 1인 상태이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0이었고요. 자, T2 구간 이후에 지금 여기 글리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록의 CK의 하이 구간에서 J 혹은 K의 H 글리치 잡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글리치는 오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글리치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오류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T2 이후에 지금 이 글리치 잡음이 지금 보면 밑에 아래 QA의 신호를 셋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의 잘못된 셋은 다시 T4 상태에서 여기죠. 리셋 명령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클럭이 L이 되는 T3 상태에서 슬래브가 마스터 데이터를 받아들여 셋이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슬래브는 T5에서 마스터의 리셋 상태를 받아들여서 함께 리셋을 하고요. 결국 J 혹은 K에서 H 글리치로 인한 이러한 오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스터 슬래브 D 플립플롭에서와 같은 잡음 제거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즉 제대로 된 엣지 트리거링 동작이 수행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스터가 입력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한 잘못된 셋 동작이 리셋 명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원캐칭 현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두 개의 엣지를 나열하는 마스터 슬래브 구조가 항상 엣지 트리거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엣지 트리거 JK 플립플롭은 이러한 원캐칭 오류를 극복한 회로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JK 플립플롭은 엣지 트리거 JK 플립플롭입니다. 다음은 T 플립플롭입니다. T 플립플롭의 이름은 토글링의 첫 알파벳 T로부터 유래가 됐으며 말 그대로 T 1일 때는 트리거링 될 때마다 현재 상태를 뒤집는 동작을 합니다. 물론 T 0일 때는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러한 동작으로부터 T 플립플롭을 토글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0인 상태일 때 유지 동작이 일어나고요. 1일 때 토글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T 플립플롭은 카운터 및 주파수 분주 회로 등의 스테이트 머신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한 상태 머신이란 걸 들어보셨을 건데 본인의 상태가 0일 때는 뭐 이런 것들이죠. 0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1이 되면 상태가 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0이면 다시 그 상태를 유지하고 1이면 반전이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한 상태 머신이라고 하죠. 이 특성표를 기준으로 다음 상태에 대한 카로노 맵을 작성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태가 1이 될 때는 T는 0, Q는 1이고요. 혹은 T가 1이고 Q가 0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특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가 1일 때 q바가 0이어야 되고요. t바가 0일 때 q는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JK 플립플롭의 특성식에서 J 및 K를 T로 대체한 것과 같습니다. 즉, JK 플립플롭의 두 입력 JK를 묶어서 T 플립플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JK 플립플롭과 마찬가지로 T가 1이면 T 플립플롭 회로는 토글링 동작을 수행하고 T가 0이면 이전 상태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JK를 묶어서 T로 대체한 논리 회로와 심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의 클록형 T 플립플롭의 동작을 타이밍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요. 클록형 회로는 레벨 트리거링이기 때문에 입력 T의 값이 CK 하이 구간에서 변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CK의 하위 구간에서 T equal 1이 유지가 되면 출력 0의 토글링 동작이 일어나고 T가 0이면 이전 상태는 유지됩니다. CK의 L 구간에서는 T 입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전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6-5는 D 플립플롭을 이용한 엣지 트리거 T 플립플롭입니다. 다음과 같이 D 플립플롭의 출력을 피드백에서 동작시키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다음 상태 D는 Q와 같은 상태이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상태의 T가 Q바와 같게 되면 토글링을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T와 Q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게 되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특성식인 D 플립플롭의 특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J 플립플롭의 변환입니다. 각각의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JK 플립플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입력은 JK 및 현 상태 Q가 되고요. 출력은 SRTD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주어진 각 플립플롭의 특성표를 이용해서 클럭이 활성화될 때 JK 플립플롭 특성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노화형 S항 플립플롭을 사용한 구현입니다. S 입력 및 R 입력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특성표로부터 S 및 R에 대한 카로노 맵을 각각 A, B와 같이 그리고 이를 축약해서 특성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JQ바가 되고요. R은 KQ가 됩니다. 출력 변수 S와 R은 SR렛의 입력 신호고요. 이 특성식을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구현하면 오른쪽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은 생략된 것이고요. 다음은 T 플립플롭을 사용한 구현입니다. 역시 앞선 SR과 마찬가지로 특성표로부터 T 입력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JQ바 플러스 KQ고요. 자, 이것을 논리 회로로 만들면 이렇게 논리 회로를 그릴 수 있겠죠. J가 Q바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K는 Q와 연결되는 형태죠. 그거를 각각을 AND한 결과를 OR을 해서 T 입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 플립플롭을 사용한 구현입니다. 입력 D를 카르노 맵을 통해서 뽑아내 보면 D는 JQ바 플러스 K바 Q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를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논리 회로로 구성을 해보면 J는 Q바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K는 Q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K바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버블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개를 AND하고 그 결과를 우아해서 D의 입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6.5절 비동기 입력입니다. 플립플롭에서는 데이터가 클록에 동기화돼서 입력되는 동기 경로뿐만 아니라 클록과 상관없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비동기 경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을 막 켰을 때 아무런 초기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플립플롭의 초기 값이 원하지 않는 값으로 저장되어 회로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역시 플로팅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이때는 클록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 경로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플립플롭을 초기화하는 좋은 방법으로 비동기 경로를 통해 셋 또는 리셋을 시키는 것입니다. 플립플롭에는 많은 경우 다음에 두 가지 목적으로 비동기 리셋 단자 및 셋 단자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초기화 동작입니다. 또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우선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고요. 종종 비동기 리셋을 클리어 또는 비동기 셋을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클리어에 바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클리어 바, 그 다음에 셋을 우리가 프리셋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줄여서 셋 바라고도 하고요. 이런 단자를 가진 상승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롭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L 활성을 나타냅니다. 심볼에는 반전의 의미로 버블을 표현을 한 거고요. 비동기 입력 신호 셋바와 클리어바는 각각 비동기 프리셋 및 리셋의 L 활성 신호를 의미합니다. 클록에 의한 동기식 동작보다 무조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식 동작 중에도 비동기 입력 신호인 셋바 및 클리어바가 들어오면 동기식의 동작을 멈추고 프리셋 및 리셋 동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신호의 우선순위가 셋바 및 클리어바가 클럭 신호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한편 셋바나 클리어바가 모두 1인 구간에서만 정상적인 동기식 동작이 일어나고 동기식 D 입력은 T 및 T2 구간에서 모두 0이기 때문에 출력은 0으로 유지를 합니다. 비동기식 구간인 클리어바가 0인 구간 혹은 셋바가 0인 구간에서는 동기식의 동작은 무시되고 클럭과 상관없이 클리어바 구간에서는 Q는 0 또는 셋바 구간에서 Q는 1이 됩니다. 동기식 경로보다 우선하는 비동기 경로의 진리표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셋바와 클리어바가 모두 0이면 Q나 Q바는 부정의 상태가 되고 금지가 되는 구간이고요. 셋이 0이고 클리어가 1이게 되면 Q는 1이고 Q바는 0이 돼서 셋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셋바가 1이고 클리어가 0이면 리셋의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만약에 1인 상태이면 비동기식 동작을 멈추고 동기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바가 1이고
클리어 바가 0인 상태에서는 Q가 0인 상태, 그러니까 리셋 상태임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셋 바가 0이고 클리어 바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Q가 1인 상태로 셋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T0와 T3 구간의 상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기식 경로상의 입력 신호와 클럭보다 우선하는 비동기 입력 단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셋바가 있는 클럭형 D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도를 보시면 이 셋바가 이렇게 비동기식 D래치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아래 2번과 3번이 AND2였는데 AND3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셋바가 1인 경우는 NAND 게이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클럭형 D래치로 동작을 하고요. 셋바가 0으로 프리셋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D와 클럭 입력 정보가 모두 차단되고 게이트 2번과 3번의 출력은 모두 1이 됩니다. 그 게이트 4의 출력은 0이 돼서 프리셋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림 6-40은 비동기 입력 단자의 응용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칩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플립플롭의 상태는 처음 전원을 켰을 때와 같은 원하는 데이터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칩 안에 파워업, 그러니까 전원을 켜는 장치를 말하죠. 이 파워업 회로는 외부 전원의 상승을 감지해서 단 한 번의 파워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파워업 신호로 플립플롭을 초기화시킬 때는 그림 6-40A와 같이 비동기식 경로를 사용을 합니다. 초기화 과정이 끝나고 정상적인 동작 중에도 이 동기식 경로보다 우선해서 셋 또는 리셋하고 싶을 때는 이 그림 B와 같이 비동기 셋 리셋 경로를 통해서 플립플롭의 데이터를 초기화시킵니다. 즉, 비동기식 경로는 동기식 경로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데이터 경로가 됩니다. 앞에서 정상적인 동기식 경로보다 우선하는 비동기식 경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기식 동작에서 클럭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클럭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클럭에 의한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립플롭을 변함없이 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클럭의 직접 게이팅 또는 데이터 게이팅입니다. 이 부분은 클럭을 간접 게이팅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게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어 신호에 의한 신호의 전송을 의미하므로 신호의 활성화를 제어하는 이네이블 신호, 즉 EN 신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통 많은 IC 칩들이 바로 이 이네이블 신호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접 게이팅의 그림입니다. EN이 제어하는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CK를 직접 게이팅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나 이 방식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기식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모든 회로들이 시스템 클럭에 동기화돼서 움직이는데 클럭을 이네이블로 직접 게이팅하게 되면 EN이 1인 구간에서는 AND 게이트의 지연 시간만큼
클록 자체가 지연돼서 CK에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플립플롭에 비해서 이 회로는 CK의 지연 시간만큼 늦어진 시점에서 동작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한 EN 신호도 CK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EN의 불안정한 동작은 곧 CK의 단자에 전달돼서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간접 게이팅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데이터 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클럭을 게이팅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EN이 0인 구간에서는 멀티플렉서의 0이 입력 단자에 연결된 Q가 통과해서 D에 입력을 가해지므로 다음 출력은 현재의 출력과 같아져서 유지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즉 입력 데이터 in을 멀티플렉서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CK를 무력시킨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EN이 1이 되게 되면 멀티플렉스의 1이 입력 단자에 연결된 in 데이터가 D 입력에 가해져서 D 플립플롭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이 in 신호가 다음은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클럭을 사용하는 동기식 회로에는 입력 신호에 섞여 있는 잡음을 제거하거나 리셋하는 기능이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동기식 회로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인 고속 동작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동기식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작업이 수행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고요. 이 용어는 그림 6-42에서 보듯이 파이프의 한쪽 끝에 어떤 물질을 밀어넣어서 다른 쪽 끝으로 나오게 하는 형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파이프를 연결한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각각의 파이프는 구분되는 어떤 작업의 처리 단위를 나타냅니다. 입력 데이터가 파이프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각각의 파이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단계에 놓인 여러 개의 데이터가 혼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수행 단계에 있는 동안에 다른 한 데이터는 해독 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이터는 인출 중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각각의 파이프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명령어 실행 사이클을 보시면 첫 번째 패치 동작이 일어나죠. 패치라는 것은 명령어를 꺼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어를 해석하는 디코드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execute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save 단계, 이렇게 나누죠. 이거 역시 순차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전체 파이프 속도는 같을지라도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처리량이 파이프 한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파이프를 사용한다면 보통 한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3배의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파이프라인 기법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시 처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 기법은 자동차 생산 공장의 자동차 제작 과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보통 수십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는 몇 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끊임없이 완성이 되죠. 물론 최초의 자동차가 출하되기까지는 수십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완성된 자동차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각 공정을 잘게 쪼개서 동시 처리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대에서 신입생을 받아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 보통 4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 학교에선 이걸 각 학년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매년 유능한 엔지니어를 졸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졸업을 하는 데는 4년이 소요가 되겠죠. 자, 1단 파이프입니다.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조합 논리 회로에 해당이 되고요. 각 파이프를 구분하는 이음새는 플립플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합 논리 회로의 전송 지연을 TP 로직이라고 하고요. 플립플롭의 데이터 셋업 시간을 TS라고 정의를 합니다. 파이프의 양 끝 입력과 출력에는 데이터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플립플롭을 배치합니다. 아래 타이밍도를 보시면 T1에서 첫 데이터 D2이 상승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롭에 입력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D1은 A 노드의 T1 클록 엣지에서 출력돼서 파이프를 거치면서 TP 로직만큼 지연돼서 B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TP 로직이고요. 여기가 지금 TS입니다. 이만큼의 지연 시간 이후에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출력 플립플롭이 이 데이터를 표본화하기 위해서는 셋업 시간 TS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T2에서 표본화를 샘플링할 수가 있습니다. 즉 B노드에서의 D1 데이터는 T2보다 TS만큼 앞서 있어야 하고요. 이 플립플롭의 표본화 과정을 거쳐서 T2에서 첫 데이터 T1이 처리가 되고 이 처리된 결과가 Dout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 타이밍도의 클럭 주기 T를 주목해 봅니다. TP 로직 및 TS는 이 회로들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클럭의 동적 주파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이 값들보다 훨씬 긴 주기의 느린 클럭을 사용한다면 TS보다 훨씬 더 긴 셋업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회로의 동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클럭 주기를 점점 짧게 가져가 봅니다. 클럭 주기가 조합 논리 회로의 지연 시간 TP 로직과 T 셋업 시간의 합보다 더 짧아진다고 하면 셋업 시간의 부족으로 출력 플립플롭이 D1 데이터를 표본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클럭 주기 및 최대 주파수 동작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TP 로직 플러스 TS가 T민이 되고요. 최대 동작 주파수는 T민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TP 로직 플러스 TS분의 1이고요. 이거는 TP 로직 플러스 1과 거의 근사하게 됩니다. 최대 동작 주파수를 결정하는 요소에 플립플롭의 홀드 시간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최대 클럭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조합 논리 회로의 지연 시간인 TP 로직이 됩니다. 파이프라인 동작에서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는 입력이 표본화되는 시점에서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몇 클록 단위의 지연이 존재하는가입니다. T1이 입력되는 데이터는 다음 클록인 T2에서 출력되는데 이 경우 클록 단위의 지연 레이턴시는 1클록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1클록 레이턴시라고 부르고요. 즉 지연되는 클록의 수를 클록 레이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플립플롭 자체의 지연 시간인 TCKQ를 고려하면 아까 그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T민은 TCKQ 플러스 TP로직 플러스 TS고요. 최대 동작 주파수 Fmax는 T민분의 1이고 이거는 다시 TKQ 플러스 TP로직 플러스 TS분의 1입니다. 여기서 TS는 아주 미미해서 제거가 가능하고 이는 TP로직분의 1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단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한 개의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더 많은 작은 파이프로 분할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림 A에서 3개의 플립플롭을 사용한 2단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한 개의 파이프에 해당하는 조합 논리 시간의 처리 시간은 대략 2분의 TP 로직이 되고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는 같은 시스템 클럭에 트리거되는 플립플롭을 추가하였습니다. B의 타이밍도를 살펴보면 T1에 입력되는 데이터 D1은 첫 번째 파이프를 거쳐서 T2의 C 노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단 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동작 가능한 최대 주파수를 생각해 보면 플립플롭의 지연을 무시했을 때 다음과 같이 동작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타이밍도를 살펴보면 파이프의 데이터가 다시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파이프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처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파이프가 채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2클럭이 걸리지만 모든 파이프의 데이터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파이프가 동작해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증가되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T1에 입력된 데이터가 T3 시간에 첫 번째 출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클럭 단위로 보았을 때 2클럭 지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클럭 레이턴시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파이프의 개수를 계속 늘리면 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클럭의 레이턴시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신호 경로를 살펴보면 파이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데이터 경로상에 포함되는 플립플롭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동기 전송 지연은 더 길어집니다. 결국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파이프가 다 차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파이프의 개수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처리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이 점이 파이프라인 기법이 최대 강점이며 파이프라인 기법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전송, 고속 데이터 변환 회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K에서 충분한 셋업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몇백 피코초 정도의 멀티플렉서의 지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